지옥의 문이 열리던 그날 2021년 2월 1일 미얀마는 다시 한번 군화의 발소리에 짓밟혔습니다. 선거에서 압승한 민주주의 민족동맹 정권을 전복시키며 군부는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쿠데타 당일 아웅산 수치와 윈민 대통령 등 민간 지도자들이 체포되었고 전 세계는 충격과 분노에 미얀마를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의 무장봉기였습니다. 미얀마는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 짧은 민주주의를 경험한 국민들에게 자유의 가치를 각인시켰고 특히 10대에서 30대 청년 세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군부 쿠데타 직후 전국에서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되었고 의사, 교사, 공무원, 노동자까지 참여하며 국가 시스템은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군은 곧바로 유혈 진압에 나섰고 시위 현장은 곧 총송이 울리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한 시위는 무장저항으로 변모하게 되고 미얀마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무장 조직을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국민방위군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민 저항을 넘어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던 소수민족 무장단체들과도 연대가 이루어지며 미얀마 전역은 점점 더 군부 대 국민방위군 연합의 구도로 재편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말 미얀마 전역에서 수십 개 이상의 전투가 벌어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군부가 완전히 철수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카야주, 진주, 사가잉주 등지에서는 국민방위군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북부의 카친주, 산주에서는 기종의 무장단체들 카친 독립군과 타항민족해방군 그리고 아라쿵군이 군부에 대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군의 통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특히 2023년 말 1017 연합공세라 불리는 대규모 반군연합작전은 미얀마 군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몽도민족 민주동맹군과 아라칸군, 타항민족해방군이 함께 중국 국경 인근 샨주 북부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고 국경 도시들이 연쇄적으로 함락되며 미얀마군은 퇴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국지전이 아니라 군부의 구조적인 약점을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민방위군과 다른 소수민족 무장 세력들은 전국적으로 군부의 기지와 행정시설을 공격하며 미얀마는 전면적인 내전에 빠지게 됩니다. 2024년을 지나며 미얀마는 사실상 다중전선의 분열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양곤이나 네피도 같은 도시는 여전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었지만 전국 국토의 50% 이상은 국민방위군과 소수민족 반군의 통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수도 네피도조차 로켓포 공격을 받는 일이 흔해졌고 군 장성들은 대부분 벙커에서 지내며 외부 노출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군은 공군과 중화기를 이용해 민간 지역을 폭격하며 반격하고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비난을 더욱 키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학교, 민가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공습과 소위탄 투하는 전쟁 범죄로 간주되고 있으며 유엔과 국제형사재판소는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언제나 민간인이었습니다. 유니세프와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3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 250만 명 이상이 국민 난민이 되었으며 1,500만 명 이상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부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고 아이들은 학교가 아닌 숲속과 동굴에서 지내며 생존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군부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미얀마 군부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도 번번이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셈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지만 내부 분열과 리더십 부재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었고 특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는 군부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민주지정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미얀마 내부에서도 정통성을 두고 격렬한 정치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군부가 세운 국가관리위원회는 스스로를 합법정부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진영은 2021년 쿠데타 이후 망명정부 형식의 국민통합정부를 수립해 국제사회의 인정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국민통합정부와 국민방위군이 연계를 통해 무장투쟁을 지휘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 의료지원,
디지털 화폐 발행 등 자체적인 행정 기능도 수행 중입니다. 일부 서방 국가와 유럽 의회는 국민 통합 정부를 민주정당의 정통 후계자로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국제법적 지위는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내전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구식 군부 독재와 신세대 시민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한 구조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성장한 Z세대와 도시 청년들은 군부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명확하게 표출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SNS와 암호화 기술을 활용해 저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번 내전의 또 다른 전장이 되었습니다. 텔레그램, 시그널, 페이스북을 통한 정보 공유는 물론이고 드론 공격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무기 제작까지 시민들은 점차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이 길어질수록 민간인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전기 공급이 끊긴 지역, 식량이 고갈된 마을, 병원이 없는 도시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에서는 인신매매, 마약거래, 무기밀매 등 범죄 조직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군부는 정규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병력 충원을 위해 강제 징집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지역 청년들을 더욱 반군 쪽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는 지금 지속 가능한 전쟁 상태에 빠져 있는 셈입니다. 어느 한쪽이 결정적으로 승리하기 어려운 구도 속에서 무력 충돌과 휴전을 반복되고 있으며 외부 중재 없이 이 싸움이 끝날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군부는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을 이유가 없고 국민들은 더 이상 군의 지배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군부 내부 분열 또는 경제 붕괴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얀마 경제는 이미 붕괴 상태에 가깝고 외환 보유고는 급감했으며 외국 기업과 투자는 거의 철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 장성들 사이의 권력 다툼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 체계와 자원 그리고 무자비한 억압 능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내전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21세기에도 여전히 민주주의와 독재, 인권과 탄압의 전선이 명확히 존재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상은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수단을 주목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지금도 매일 총성이 울리고 아이들이 무너진 학교토에서 놀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있습니다. 역사는 질문할 것입니다. 그날 세계는 어디 있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기억을 남길 것인가?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